청정계곡 만들기 광주시 순찰중. 오늘은 신동원 광주시장님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의 천지남 계곡 상태를 둘러봤습니다. 얼마 전 계곡 불법 점유 신고가 있었는데 광주시가 신속하게 모두 정리했고 오늘 둘러보니 불법 점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계곡 안하천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물놀이하는 광경이 참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신동헌 광주시장님께서 남한산성 일대 하천도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후 철저히 잘 관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아무나 이용하게 된 대신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계곡과 하천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237명의 계곡 지킴이와 하천 감시원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단속하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깨끗하게 이용하고 쓰레기는 도로 가져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2주년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공정, 평화, 복지를 민선 7기 도정 핵심 가치로 삼아 새로운 경기를 표방해온 경기도. 거창한 취임식 대신 태풍에 대비해 재난 상황실에서 임기 첫날을 시작한 이 지사는 당시 취임사를 통해 공정함이 살아 숨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전반이 끝나고 새로운 후반을 앞둔 현재 이 지사의 취임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도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지난 2년간 경기도의 주요 성과를 살펴봤다. 이재명 지사가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도정 운영 가치는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경기도의 많은 정책들은 이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실행됐다. 공정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25개 시군과 공조로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7곳을 적발, 사람이 거주 중인 50곳과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3곳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를 완료했다. 수십 년 동안 묵인 속에 이뤄졌던 불공정 불법 행위에 대한 공정한 행정 집행이었다. 하천과 계곡의 원래 모습을 되찾자 가평, 영천 등 유명 계곡을 찾는 도민들도 늘고 있다. 도는 계곡에 이어 최근에는 전국 최초 청소선 도입, 무허가 어업 단속, 파라솔 불법 영업 단속 등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추진 중이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도입했다. 2019년 126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100만여 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세금 795억 원을 징수했으며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 1,421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줬다. 올해는 2,303명의 체납관리단이 채용돼 활동 중이다. 공정한 건설 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도 주목을 받았다. 도는 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 291건의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해 합리적 공사 가격 형성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누구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확인해 체불을 막을 수 있는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모든 공공건설 공사 노동자의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했다. 공공기관 청소 노동자를 위한 휴게 공간, 말한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의무화한 주택건설 기준, 개정,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등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조치도 화제가 됐다. 최근 배달앱 업체가 수수료 체계를 바꾸며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도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개발 중인 공공배달앱은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 운영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선보일 전망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직 대폭 확대를 통한 대부업, 부동산 등 단속 범위 확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1,562건 적발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사전 차단,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시 의무, 공모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 경기도가 실현됐다.
이 지사는 취임사에서 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이사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이 지사의 다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선제적 방역 조치와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으로 진가를 발휘했다. 도는 경기도 내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 발생률인 지난 1월 2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반을 긴급 가동하며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도는 마스크 매점 매석 금지 건의, 신천지에 대한 강제조사,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명령, 역학조사관 확대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등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방역 활동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경제방역 정책으로는 단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화제가 됐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어졌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각종 카드사 통계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 성과가 뚜렷해지자 기본소득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화두가 됐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이재명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가야 한다며 기본소득 공론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도는 극저 신용자 소액 대출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노동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위기도민, 긴급복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급 등 촘촘하고 다양한 경제대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성공 뒤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초부터 추진한 지역화폐라는 기본 인프라가 있었다. 사용기한을 정해놓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즉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8월 지역화폐를 첫 도입한 지 9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도 전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지역화폐는 2019년 총 5,612억 원이 발행됐으며 올해는 할인율과 구매율을 상향 유지해 1조 2,567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만족도 조사 결과 도민은 68%, 가맹점주는 63%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복지정책도 다수 선보였다. 출산가정에는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도내 모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58만 5천 명의 어린이에게 신선한 도내 생산과일을 올해 연말까지 공급한다.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는 1인당 4만 원 상당의 구강검진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제도를 운영했다. 또 중고등학교는 물론 광역지자체 최초로 대한교육기관 중등과정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했다. 청년층에게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면 접수당, 군복무 경기 청년 성의보험, 가입 지원 등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로 10년간 122조 원, 투자 1만 7천 명 이상 직접 고용 효과를 얻게 됐으며 시흥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파크를 유치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3년 조성이 마무리되면 1,400여 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2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도는 지난해 7월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시행과 관련해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부품 국산화 자금 지원 등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고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326억 원을 추경 예산에 긴급 편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기도형 공공 일자리를 465개 사업에 11만 7,163개 창출했으며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경기도 일자리 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취임사에서 도민의 생존권과 안정적인 삶을 강조했던 이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수술실 CCTV 설치였다.
수술실 내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10월 경기도 의료원 암성병원에 첫 설치된 수술실 CCTV는 2019년 5월 경기도 의료원 전체로 확산됐고 올해는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과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7건의 수술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66.8%에 해당하는 2,492건이 보호자 동의 아래 녹화가 진행됐다. 2019년 8월에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응급의료 전용 닥터 헬기가 도입됐다. 도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속 구조구급대원 6명을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파견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운항 개시 후 현재까지 야간 17회 포함 총 53회 출동해 51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주거 환경이 낙후된 주택가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 사무소처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5월 말 기준 경기도 내 28개 시군 42개 지역에 설치가 됐다. 2018년 11월 시범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공구 빌려주기, 전등 갈아주기 등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15만여 건을 제공했으며 공공일자리 420명을 창출했다. 이 밖에 도내 고시원 254곳에 간이 스프링클러, 1884곳에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 2347곳 9219대 설치, 저화질 CCTV 3846대를 교체했다.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이 지사는 남북협력을 전담하는 평화부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이 결과로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리종협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급 북한 대표단이 최초로 경기도를 찾아 경기도 농업기술원, 판교 테크노밸리 등을 참관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어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019년 3월 지자체 최초로 남북평화정책을 지원할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밖에 북한 결핵 환자 치료 지원, 밀가루, 묘목 지원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하며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위험구역 설정, 살포행위 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다음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 현장의 세월호라며 중앙지방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 대책으로 지시했다. 경기도와 4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윤주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명구 을지대 교수가 국내 산업재해, 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 과제를 공화성, 우석대 교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 발표한 후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 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 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노동감독 권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 역시 이 지사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노동감독 권한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같이 했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안전에는 여야도 없고 노사도 없다며 안전감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부 예산 확보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할석 우석대 교수는
이천 화재의 직접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이지만 본질은 결국 노동안전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최근에는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이양에 국한되지 않고 위임이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능 공유라고 설명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현행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을 유일로 하는 감독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자체의 삼재 예방 관련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화와 중대재해격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실장은 모든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안전보건을 포함한 산재 예방을 위한 감독, 기능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에 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행법의 지자체가 현장 지도 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안전보건협의회를 열어 고용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